한국에서 등산은 하이킹이 아니다. 패션쇼다. 프랑스에서 온 20대 유튜버 몰리 씨가 유튜브에 올린 이 한 줄이요. 지금 조회수가 300만 뷰를 넘겼습니다. 몰리 씨가 얼마 전에 북한산을 오르는데 옆에서 자기를 앞질러 가는 분들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등산화에 등산 스틱 2개에 책 넓은 모자, 선글라스, 배낭까지 완전히 화보 촬영 나온 사람들처럼 풀 장착이시더래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다 60대, 70대 어머님, 아버님들이시더랍니다. 몰리 씨가 그날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어요. 한국 어머님들의 등산 패션은 유럽 명품 매장 마네킹보다 완벽하다. 댓글창에는 별별 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그러더랍니다. 저 나라는 도대체 왜 저래? 자, 이제 장면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제이케아웃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사회 실험 하나를 찍었습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가 서울의 어느 횡단보도 앞에 서 있어요. 이름이 로운이래요. 이 아이가 지나가는 낯선 어른한테 조그맣게 손을 내밉니다. 아저씨, 손 잡아주세요. 10명한테 물어봤는데요. 10명이 다 손을 잡아줬어요. 이 실험 영상이 지금 전 세계에서 조회수가 폭발했답니다. 미국, 유럽, 댓글창이 뒤집어졌어요. 이런 나라가 진짜로 존재하냐고요.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이 두 장면이 그냥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산에서 어머님들 풀장착? 그래야 폼나지? 5살짜리가 낯선 어른한테 손 내밀기? 어른이 잡아줘야지 뭘. 이러고 넘어가는 일상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 눈에는요, 이게 미래에서 온 장면입니다. 작년 한 해에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이 약 1893만 명.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이분들이 남긴 SNS 글에 공통된 말이 하나 있답니다. 한국인들은 이게 얼마나 이상한 나라인 줄 모른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우리한테는 아침에 눈 뜨면 보는 지극히 평범한 7가지 장난인데 외국인 눈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보시죠. 여러분, 본격적으로 7가지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짚고 갈 게 있어요. 도대체 왜 외국인들이 한국만 오면 이렇게 놀라느냐?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미국 사람은 카페에 노트북 놓고 화장실 다녀오라는 말을 듣고 울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독일 사람은 지하철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가 다음 정거장에서 그대로 돌려받고는 여기가 천국인가? 라고 SNS에 올린 사례도 있답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 보시죠. 세계 각 나라가 얼마나 안전한지 매년 순위를 매기는 눈베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2025년에 한국을 세계 17위로 발표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나라들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덴마크, 이런 인구 적고 잔잔한 나라들이에요. 5천만 명이 사는 나라 중에서 심지어 서울처럼 인구 및 또 세계 최고 수준인 도시가 있는데도 이 정도라는 게 진짜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한국 사람 10,000명이 하루에 방범 카메라에 노출되는 횟수가 몇 번인지 아세요? 평균 18번이래요. OECD 자료입니다. 걸어가다 슈퍼 들어가고 지하철 타고 아파트 들어가고 하면 하루 종일 18대에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요, 우리는 안 신경 씁니다. 오히려 없으면 불안해요. 근데 유럽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요, 감시국가 아니냐고 소름 끼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웃어요. 이게 있으니까 아이 혼자 학원 보내지? 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감이 오세요? 세계에서 술 제일 많이 마시는데도 강력범죄가 제일 적은 나라. 방범 카메라가 하루 18번 찍는데도 아무도 답답해하지 않는 나라.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이 나라 밑바닥에 우리가 미처 못 보고 있는 게 하나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7가지 다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하나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1위부터 갑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침마다 배낭 메고 나가시는 그 산,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시죠. 프랑스 유튜버 몰리 씨가 올린 그 한 줄, 한국 등산은 패션쇼다. 이 얘기 왜 그렇게 세계가 뒤집어졌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등산복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건 다른 데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국토의 약 70%가 산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8명은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오른대요. 2022년 정부 조사인데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이 숫자를 인용하면서 믿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자기네 나라는 한 달에 한 번 산에 오르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도 안 되거든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서울에 있는 북한산이요.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어요. 단위 면적당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되는 국립공원으로요. 연간 방문객이 약 500만 명이에요. 산 하나에 500만 명이요. 미국 사람들 그랜드 캐년 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말마다 북한산에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의 어떤 20대 남자 여행자가 레딧에 글을 올렸어요. 북한산을 오르는데 60대로 보이는 어머님 한 분이 자기를 앞질러 가시더랍니다. 그것도 노래를 부르시면서요. 자기는 20대 청년인데 헉헉거리면서 겨우 따라가고 있는데 그분은 배낭에 김밥까지 짊어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정상까지 쭉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요. 나는 오늘 자존감이 무너졌다. 근데 이상하게 기분은 좋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데 외국인이 진짜 뒤집어지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산 정상에서 막걸리 마시는 겁니다. 어떤 유럽 등산객이 그러더래요. 산 다 오르고 지쳐서 앉아 있는데 옆에서 낯선 어르신 한 분이 다가와서 오이 한 조각이랑 막걸리 한 잔을 딱 주시더랍니다. 이 사람이 유럽 감성으로는요. 누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술을 주지? 이런 게 첫 반응이었대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다른 한국 어르신들도 다 이러고 계시더랍니다. 서로 주고받고 웃고 김밥 한 줄씩 나누고요. 이 사람이 유럽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썼냐? 나는 그날 처음으로 산에서 낯선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봤다. 여러분, 이게 서구권 사람들한테는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광경이에요. 그 사람들 문화에서는 산에서 만난 낯선 사람한테 뭘 준다는 게 굉장히 어색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예의입니다. 나눠 먹는 게요. 산에 오르는 이유가 정상에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상에서 막걸리 한 잔 마시기 위해서인 나라. 이거요, 외국인들은 30년이 지나도 이해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게 그냥 인생이에요. 2위로 넘어가 보시죠. 이건 세계가 미스터리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한 명이 일주일에 소주 몇 잔 마시는지 아세요? 평균이요, 14잔이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그 다음이 우리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나옵니다.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가요, 강력범죄율은 세계에서 제일 낮은 편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술 취한 사람이 많으면 사고도 많고 싸움도 많고 범죄도 많아야 정상이잖아요. 푸오라라는 해외 질문 사이트에 이런 질문이 실제로 올라와 있어요. 세계에서 술 제일 많이 마시는 한국이 왜 강력범죄가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인가? 세계학자들도 아직 답을 못 내놓고 있답니다. 여기서 진짜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의 어떤 여성 여행자가 밤에 강남 근처를 지나가는데요. 벤치에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술 취해서 완전히 뻗어 계셨답니다. 가방도 옆에 그대로 있고 지갑도 삐져나와 있고 핸드폰도 손에 쥐고 계신 채로요. 이 여성분이 놀라서 주변을 봤는데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이 아무도 안 건드리더래요. 심지어 어떤 젊은 커플이 지나가면서 자기네 겉옷을 벗어서 그분한테 살짝 덮어주고 가더랍니다. 이 여성분이 인스타에 이 장면을 올렸어요. 400만 뷰가 넘었답니다. 댓글에 뭐라고 달렸는지 아세요? 이게 실화냐? 우리 동네 같으면 저 아저씨는 지금 지갑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신발도 없을 것이다. 또 어떤 캐나다 여성분이 미디엄이라는 블로그에 이런 문장을 남겼답니다. 나는 새벽 2시에 혼자 취한 채로 서울 골목길을 걸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무섭지 않았다. 이 문장이요, 지금 해외 여성여행 커뮤니티에서 서울 안전 관련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요, 진짜 특별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 아드님, 따님이 밤에 늦게 들어와도 그래, 조심해서 오너라 하시죠? 근데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딸이 밤에 혼자 걸어 다닌다고 하면요, 부모가 진짜로 잠을 못 잔대요. 우리한테는 당연히 걸어오지인데 거기서는 혼자 걸어? 미쳤어? 인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 얘기는 아예 신화가 됐어요. 미국 사람들이 명동 한복판에 지갑 놓고 몇 시간이나 그대로 있는지 지켜보는 실험 영상을 유튜브에 수십 개 올렸어요. 결과요? 다 그대로 있답니다. 그중 어떤 영상은 조회수가 1000만이 넘었어요.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가 세계에서 물건도 사람도 가장 안전한 나라. 이 두 문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나라는요, 지구상에 진짜 몇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중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자랑 안 합니다.
그냥 살아요. 3위 갑니다. 이건 진짜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제일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동네 걸어 다녀 보시면요. 예전엔 없던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겼잖아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라면 가게, 무인 문구점, 무인 세탁소, 심지어 무인 밀키트 가게까지요. 이게 다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확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인건비 부담 커지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무인으로 돌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외국인 눈에는 아예 다른 행성 얘기 같대요. 인스타그램에 체어인 코리아라는 계정을 운영하는 캐나다 여성분이 있어요. 이분이 서울에 놀러 왔다가 새벽 2시에 아이스크림이 딱 먹고 싶더랍니다. 근데 편의점도 아닌 아이스크림만 파는 가게가 문을 열고 있더래요. 들어가 봤는데요, 직원이 없어요. 냉장고 열어서 원하는 거 꺼내고 셀프 계산대에서 스캔하고 카드 대고 나가면 끝. 이 사람이 짧은 릴스 하나 올렸어요. 제목이 2030년에서 온 편의점이에요. 이 영상이 200만 뷰가 넘었답니다. 댓글에 진짜 별별 나라 사람들이 다 달렸어요. 우리 동네에 이거 예면 하루 만에 냉장고까지 사라진다. 한국 사람들은 왜 안 훔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태원 쪽에는요, 편의점 안에 라면 자판기가 있어요. 컵라면을 사서 그 기계에 딱 넣으면요, 뜨거운 물이 자동으로 나오고 계란이랑 치즈까지 원하는 대로 토핑이 얹혀서 나옵니다. 어떤 필리핀 여성 유튜버가 이걸 처음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한국은 라면 하나 먹는데도 로봇을 붙였다. 이 나라 미쳤다. 이 영상도 150만 뷰가 넘었어요. 한국의 어떤 식품회사는 지금 로봇 셰프 철철박스라는 무인 즉석 요리 자판기를 전국에 깔고 있답니다. 자판기가 즉석에서 뜨거운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도 나가려고 준비 중이랍니다. 우리는 무인 가게가 하도 흔해서 특별한 줄 몰라요. 근데 이게요, 다른 나라에서는 되기 힘든 사업이에요. 왜냐? 물건이 남아나질 않으니까요. 미국에 사시는 어떤 교포 어머님이 유튜브에 이런 댓글을 다셨답니다. 우리 동네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면요, 냉장고채로 사라져요. 냉장고를요? 한국은 방범 카메라도 없는 가게가 5년째 멀쩡히 영업 중이래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머님 말씀이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제 4위 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문 열어보셨어요? 문 앞에 뭐 있죠? 택배 상자 하나쯤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그냥 어제 시킨 거 왔네? 하는 아침 풍경이에요. 근데 이게요,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가장 이해 못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1년에 오가는 택배 물량 몇 개인지 아세요? 작년 한 해에만 약 60억 개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한 사람당 120개씩 받는 셈입니다. 갓난아기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요, 이 60억 개 중에서 도난 신고가 얼마나 됐냐면요, 몇 년 전 조사에서 100건도 안 됐답니다. 사실상 0에 가까워요. 미국에는요, 포치 파이럿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문 앞 도둑입니다. 문 앞에 놓인 택배를 훔쳐가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인데, 미국에선 매년 수천만 개가 그렇게 사라진대요. 아마존은 아예 큰 사물함을 편의점이나 주유소에 설치해서 그 안에 넣어두면 사람들이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만들었답니다. 문 앞에 놓으면 사라지니까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영국 남자 여행자가 서울에 왔다가 새벽에 편의점 가는 길에요, 개점 전 술집 앞에 조니워커 블루라벨 6박스가 그냥 쌓여있는 걸 봤답니다. 한 병에 20만원, 30만원 하는 고급 위스키가요, 6박스가요. 이 사람이 놀라서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대요. 근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오후에 술집이 열리니까 사장님이 나오셔서 태연하게 안으로 들여놓으시더래요. 이 사람이 레딧에 이렇게 썼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눈 깜짝할 새 사라졌을 것이다. 여기가 도대체 어느 나라인가? 이 게시글에 댓글이 10,000개 넘게 달렸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진짜 숨은 영웅 얘기해드릴게요.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이요. 여러분,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약 93%가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매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 아파트 지키시는 겁니다. 택배 관리하시고 재활용 도와주시고 낯선 사람 오면 확인하시고요. 작년 9월에 법이 하나 바뀌었어요.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하시는 일이 정식으로 법에 명시가 됐답니다. 재활용 관리, 택배 관리,
이런 게 다 정식 업무로 인정된 거예요. 이제야 이분들 노고를 나라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영국 남자가 봤다는 조니 워커 6박스 있잖아요. 그게 그냥 술집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 문 앞에서도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60억 개의 택배가 우리 문 앞에 놓이고 경비 아저씨들이 지키고 아무도 안 훔쳐요. 이게 세계 어디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나라는 진짜 몇 안 됩니다. 5위 갑니다. 이건요,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겪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예요. 들어갈 땐 얼굴이 새빨개져서 도망가고 싶은 곳인데 나올 땐 인생 최고의 경험이라고 SNS에 올리는 곳입니다. 어디겠어요? 우리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목욕탕이고 찜질방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목욕탕이 뭐예요? 어릴 적에 아버지 손잡고 가서 등 밀어드리던 곳이잖아요. 겨울에 어머니가 딸이랑 손잡고 가서 계란 하나씩 까먹던 곳이고요. 우리한테는 그냥 동네 사랑방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서양 사람들한테는 진짜 상상도 못하는 곳이에요. 서양에서는 목욕탕에서 옷을 다 벗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심지어 사우나 가도 수영복 입고 들어가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한국은요, 들어가자마자 다 벗어야 돼요. 어떤 미국 여성분이 처음 한국 목욕탕 갔을 때 얘기를 레딧에 썼는데요. 이분이 부끄러워서 수영복 입고 탕에 들어갔더랍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60대 어머님 한 분이 딱 오시더니 손짓으로 그거 벗어야 돼 하시더래요. 이 여성분이 깜짝 놀라서 왜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그냥 웃으시면서 자기 것도 벗고 앉으시더랍니다. 이 여성분이 뭐라고 썼냐? 나는 그날 처음으로 옷을 벗는 것보다 옷을 입는 게 더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요, 진짜 반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여성분이 조심스럽게 탕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어떤 낯선 아주머니가 다가오시더니 자기 등을 밀어주기 시작하시더래요. 말도 안 통하는데요? 이 여성분이 처음엔 놀라서 굳었는데 잠시 후에 그냥 눈물이 나더랍니다. 한국말로 감사하다고밖에 못했다. 그런데 그게 인생에서 가장 진심이었다. 이렇게 썼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는 그냥 우리끼리 즐기는 문화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관광 상품이 됐어요. 조선일보 영업판이 작년 12월에 보도한 게 있어요. 서울에 있는 웨스틴 조선 호텔의 세신 서비스요. 이용객의 84%가 외국인이랍니다. 미국 사람이 23%, 유럽 사람이 11%. 이제는 한국인 손님보다 외국인 손님이 더 많은 겁니다. 부산에 있는 센텀 스파랜드는요, 방문객의 절반이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요즘요, 1인 세신샵이라는 게 생기고 있어요. 옛날식으로 말씀드리면 혼자만 쓰는 목욕방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대중목욕탕에서 다 벗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개인 방에서 혼자 목욕하고 세신받는 곳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겁니다. 성북구에 있는 어떤 1인 세신샵은요, 손님 10명 중에 8명이 외국인이래요. 인스타그램 설명이 영어랑 일본어로 되어 있고요. 다이소 아시죠? 명동점에는요, 이태리 타월이 다른 지점보다 8배 더 팔린대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품으로 사가는 거예요. 세신 수건을요. 한국 다녀갔다는 증명이 그 초록색 이태리 타월입니다. 2025년에 넷플릭스에서 K-팝 데몬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왔어요. 이 안에 우리 찜질방 장면이 딱 나오는데요. 이 장면 하나로 전 세계에서 K찜질, K세신이 검색어 상위에 올랐답니다. 여러분, 이게요, 목욕탕이 그냥 씻는 곳이 아니에요. 이 나라 사람들이 서로 등을 밀어주며 살아온 그 60년, 70년의 상징입니다. 찜질방에 처음 들어갈 때 얼굴이 벌개졌던 미국 여성이요, 나올 때 인스타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나는 다시 태어났다. 우리한테는 그냥 목요일 저녁에 아버지랑 가는 목욕탕인데요. 저 사람들한테는 그게 인생을 바꾸는 경험인 겁니다. 6위입니다. 이번엔 좀 다른 얘기예요. 감동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미스터리로 여기는 우리 문화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외국인들이 한국 회사에 취직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벽이에요. 회식입니다, 회식. 근데 그냥 회식이 아니에요. 1차, 2차, 3차, 심지어 4차까지 가는 대장정이에요. 여러분, 회식이 뭐예요? 저녁에 부장님, 팀장님이랑 삼겹살 먹고 소주 한잔하고 그 다음에 호프집 가서 맥주 마시고 노래방 갔다가 마지막에 해장국집으로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이게 그냥 인생입니다. 30년, 40년 직장 다니신 분들은 몸에 뱄죠. 그런데요, 외국인들 눈에는 이게 진짜 미스터리예요.
왜 자리를 4번이나 옮기지? 여러분,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국 직장인 10명 중에 8명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 폭음 경험이 있대요. 세계에서 독주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 순위 앞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술이 대부분 어디서 마셔지느냐? 회식 자리예요. 레딧에 어떤 미국 남자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국 회사에 취직한 첫날, 팀장님이 저녁 먹으러 가자고 했다. 나는 그게 저녁 한 끼인 줄 알았다. 그런데 5시간 뒤에도 나는 어딘가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 이 글의 댓글 수천 개가 달렸답니다. 내 첫 회식은 새벽 3시에 끝났다. 나는 그날 노래방에서 눈물을 흘렸다.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었다. 또 어떤 미국 여성분이 인스타에 짧은 릴스를 올렸는데요. 한국에서 승진하려면요, 상사와 술을 마셔야 해요. 이게 매뉴얼이에요. 이 영상 조회수가 500만이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외국인들이 진짜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부장님이 소맥 만드시는 그 진지한 표정이에요. 어떤 유튜버가 그러더랍니다. 한국 부장님들은 칵테일 바텐더처럼 소맥을 만든다. 각도까지 재다. 우리는 그냥 웃죠. 근데 저 사람들한테는 그게 관찰 대상이에요.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자기 전에 자기가 술 따르기. 어른 앞에서 정면으로 마시기. 이거요, 외국인들 진짜 자주 실수합니다. 한국계 미국 배우인 다니엘 대 김씨가 이런 얘기 했어요. 미국에도 이 예절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존중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 세대 얘기 잠깐 해야겠어요. 우리 자녀분들 세대는 이 회식 문화가 좀 바뀌고 있어요.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요, 응답자 중에 64%가 코로나 이후에 회식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차만 하고 헤어져요. 대신 낮에 팀 점심 회식 아니면 문화활동 회식으로 바뀌고 있답니다. 우리 세대에는 익숙한 삼겹살에 소주 회식이요, 이제는 조금씩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자면요. 외국인들은 왜 자리를 4번이나 옮기지? 라고 물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 이동이요, 4시간의 진심이라는 거요. 1차에서는 인사만 하고, 2차에서 속내가 나오고, 3차에서는 진짜 형님, 아우되고, 4차 해장국에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얼굴 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서구권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우리 세대가 만든 그 유대감 문화가요, 형태만 바뀔 뿐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7위입니다. 이거요, 제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왜냐면 이 한 장면에요, 오늘 저희가 얘기한 6가지가 다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동네 어린이집 앞 지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노란 조끼 입은 꼬맹이들이 두 줄로 손잡고 걸어가잖아요. 앞에 선생님 한 분, 뒤에 선생님 한 분. 가운데 열댓 명이 조롱조롱. 어린이집 이름이 자수로 새겨진 형광조끼 있고요. 어떤 애는 헬멧까지 쓰고요. 우리는 그냥 예쁜 풍경으로 지나쳐요. 근데 이 장면이요, 외국인들한테는 진짜 충격입니다. 미국에서 온 어떤 여성분이 인스타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서울 지하철에서 5살로 보이는 아이들 10명 넘게 손잡고 지하철에 탔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이 나라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 모른다. 이 게시글이요, 지금 조회수가 몇백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살 노은이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낯선 어른 10명한테 손 내밀었더니 10명이 다 손을 잡아줬다는 그 아이요. 이 실험을 미국 유튜버들이 자기 나라에서 똑같이 해봤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게요? 대부분의 어른이 아이를 무시하고 지나갔대요. 어떤 어른은 오히려 아이를 피해서 길을 건넜답니다. 미국에서는 낯선 아이한테 어른이 다가가면요, 그 자체로 신고 대상이에요. 손잡아주면요, 경찰이 출동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낯선 어른이 아이 안 도와주는 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나라 유치원에서 나들이 갈 때요, 아이들을 안전줄에 다 연결해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굵은 로프에 손잡이 여러 개 달려 있어서 아이들이 그걸 잡고 걷는 거야. 이 사진이 몇 년 전에 미국 SNS에 퍼졌어요. 그런데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이들을 강아지처럼 묶어놨다. 이건 아동학대다. 서양 사람들이 이걸 학대로 봤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국 부모들 반응은 정반대예요. 저 로프 없으면 아이 한 명이라도 다른 길로 새면 어떡해. 우리한테요, 그 로프가 사랑이에요. 안전이고요. 근데 저 사람들 눈에는 그게 학대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요, 왜 이렇게 아이들이 밖에 다닐 수 있느냐? 왜 5살 로운이가 낯선 어른 10명한테 겁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느냐? 그 아이가 그렇게 자란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로운이를 그렇게 키운 겁니다. 우리 어린이집 앞에는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는 차가 시속 30km 이상 못 달립니다. 위반하면요, 벌금이 2배, 3배로 나와요. 몇 년 전에 스쿨존에서 사고가 있고 나서요, 나라가 법을 진짜 세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아이가 넘어지면요, 10명, 20명이 다 달려옵니다. 골목길에서 아이가 울고 있으면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달려와서 "얘, 엄마 어디 계셔?" 하고 물어봐요. 이게요, 그냥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장면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데나 물건을 놓아도 되는 이유, 취객이 벤치에서 자도 되는 이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5년째 멀쩡히 영업하는 이유, 아파트 문 앞에 택배 60억 개가 놓이는 이유, 낯선 어르신이 산에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걸리 나눠주시는 이유, 그리고 5살 로운이가 겁없이 손을 내미는 이유.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 뿌리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본 7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누군가 나쁜 짓 안 할 거야 라는 믿음 위에 서 있어요. 그 믿음이요,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우송대의 문화심리학 한민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70년대, 80년대에요, 우리나라에 정전이 자주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정전이 나도 그냥 이웃하고 마당에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아무 걱정 안 하고요. 만약에 그때 미국에 정전이 났으면요, 상점들이 즉시 털렸을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반세기를 살아왔어요. 이웃을 믿고 서로를 믿으면서요. 어떤 미국 사람이 레딧에 이런 댓글을 달았답니다. 한국에서는요, 훔치는 게 이상한 것이지 물건 놔두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한 문장이요, 오늘 저희 얘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본 7가지는요, 다 우리한테는 아침에 눈 뜨면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외국인들 놀란 눈을 빌려서 다시 보니까 어떠셨어요? 반도체보다요? 자동차보다요? 훨씬 더 오래 걸려서 쌓아온 게 이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건 이웃을 향한 신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 해봤어요.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